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잘아빠입니다. 부동산 종합대책 공부하기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2018년 9.13 대책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대책 이후 전국의 주택가격은 전반적인 안정세로 들어가는 듯해 보였고 서울 주택가격도 32주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강남권 재건축으로 인한 상승세 확산으로 강남과 송파부터 상승을 시작하여 24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11월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이후에 동작, 양천, 과천 등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해당 지역의 과열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규제 방안이 그동안 몇 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에 대한 상승 기대 및 가격 상승에 따른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는 못하였고 주택의 매수세는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수하는 소위 갭투자 비중도 서울, 특히나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편법 및 불법 증여와 대출 규정 미준수 등이 의심되는 이상 거래도 상당수 확인되면서 시장은 다시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일부 투기 수요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2019년 12월 16일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방안에는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기 위한 3개 방안과 실수요자 공급 확대를 위한 1개 방안 등 총 4개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방안은 보시는 표와 같이 정리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로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와 전세대출 이용 갭 투자 방지가 있고 두 번째는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세 번째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란 목표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청약 규제 강화, 임대 등록 제도 보완 등 세부 플랜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실수요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네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216 대책의 첫 번째 방안은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입니다. 그래서 먼저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시키게 되는데 여기에는 6개의 세부 시행 방안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입니다.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 비율을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9억 원 이하분에는 LTV 40%를 적용하고 9억 원 초과분에는 LTV 2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에서 14억 원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주택 담보대출 한도를 보면 전에는 14억 원에 40% 적용해서 5.6억 원이었으나 이것이 9억 원에 40%, 5억 원에 20%에서 4.6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차주에 대하여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의 시가 15억 원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입니다. 셋째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의 관리 강화입니다. 종전의 DSR은 업검걸 평균 목표 이내로 각 금융회사별로 관리를 하게 했으나 근본 방안에서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을 규제하게 하였습니다.
넷째는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입니다. 종전에는 규제지역 내 1주택 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 세대는 공시가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방안에서는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변경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 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하여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다섯째는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입니다. 종전의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취급을 금지하였으나 변경된 방안에서는 투기지역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여섯째는 주택임대업 개인 사업자에 대한 이자 상환 비율의 강화로 종전의 1.25배 이상으로 적용 중인 RTI를 1.5배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방안의 두 번째는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인데, 먼저 사적 보증의 전세 대출 보증 규제를 공적 보증 수준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전세 대출 차주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보유 시 전세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등의 공적 보증은 제한되지만 사적 전세 대출 보증의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았는데,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보유 차주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 주택 매입을 제한하였습니다. 종전의 경우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취급 만기 시 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하여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대출 보증의 만기 연장을 제한했으나, 개정된 방안에서는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1216 대책의 두 번째 방안은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 부담 강화라는 미명하에 세율을 강하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조정하여 일반에 대해서는 0.1에서 0.3%가량 상향했지만 3주택 이상과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에서 0.8%까지 대폭으로 세율을 상향시켰습니다. 더불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과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의 합산 공제 한도의 상한을 높여 실수요 1주택자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2019년부터 공시가격의 형평성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현실에서의 평균 현실화율은 70% 미만으로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2020년에는 시세 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나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실행은 녹록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이라 하면서 세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가 거래가의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를 적용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1216 대책을 통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였고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와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9.13 대책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게 하였는데 이것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주었는데 이를 근본 안정화 방안에서 변경하여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변경하여 조정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그 2018년 9.13 대책에 따라 대출과 청약 시의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했으나 세제상의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했었습니다. 반면 조합원 입주권은 대출과 청약뿐 아니라 세제상에서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를 변경하여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도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양도소득세율을 보면 주택의 그 부동산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의 경우 50%, 1년에서 2년은 40%, 그리고 2년 이상은 기본세율 6에서 42%를 적용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은 보유기간 1년 미만 40%, 1년 이상은 기본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1216 대책에서는 변경을 가해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2년 미만의 경우에 양도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즉 1년 미만은 40%에서 5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40% 세율을 적용하게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에서 단기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세율을 더 강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그 시기는 대책 발표일 다음 날인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택가격의 상승을 막고자 정부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2019년 말이 되어도 전혀 가라앉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9년 1216 대책도 크게는 4가지 방안으로 구분이 되지만 세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나름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꽤 되는 것 같아서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16 대책의 4가지 방안 중 2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2개의 방안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책적인 부분과 세제적인 부분의 내용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꾸 보다 보면 어려운 내용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는 것은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므로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또한 저희 부자라빠 TV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구독 신청을 하시면 새롭게 동영상을 업로딩할 때 바로 알려드리니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구독 신청하셔서 저에게 힘도 주시고
댓글을 통해 긴밀한 소통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부자라빠의 부동산 종합대책 공부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